날로 늘어나는 자동차가 홍수를 이룬 가운데 1월 17일로 서울의 자동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렸다. 80년 이후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온 자동차로 이제 서울의 도로는 러시아호가 따로 없는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새 정당의 명칭은 가칭 민주자유당으로 한다.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의 합당 선언으로 정치권의 구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2월 9일에는 새롭게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창당대회가 열렸다. 3당의 통합은 40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제 민자당의 최고위원 자리에 나란히 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은 합당 이유로 국민의 대화합과 민족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로써 국민이 선택한 여소 야대의 정치 질서는 여대 야소로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1월 30일부터는) 큰 눈이 내렸다. 기상관측 사상 유례없는 대설을 기록한 폭설로 강원도의 20여 개 산간마을이 고립되고 국도 등 30여 개 도로가 두절되거나 통제됐다. 또 30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473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27명이 숨지는 등 눈 피해가 잇따랐다. 남과 북에 갈라져 있던 한필성, 한필화 남매가 일본에서 극적으로 상봉하는 모습은 온 국민과 실향민들을 다시 한번 울렸다. 이들 남매는 71년 일본에서 열린 프레올림픽 때도 만날 뻔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어서 그 감격은 더욱 컸다. 이날 한필성 씨는 비록 목소리로나마 북한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니! 엄마! 에? 무슨 말인지 좀 들어봐. 어머니 좀 크게 말하라요. 말아. 너희, 내가 놓고 보니까 너희 쳐들어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이, 몇 놈이니? 아이가 4명이고요. 피아 동생한테 사진 다 붙여서요. 너희가, 소동님이 고생해줘서 너희 가사에 나는 데리고 와서 생일마다 선물 주지. 그저 선물을 가지고 했고 나는 하나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먹고 하나 굵은 거 없이 산단다. 그러나 만남의 기쁨은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짧았다. 또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하지 못한 채 이들 남매는 서로 등을 돌려야 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시 내당동 황제맨션 101동 1109호 정호용 씨 자택에서 정 씨의 부인 46살 김숙환 씨가 자살을 기도해
대구 동산 정호영 씨 부인의 자살 및 소동은 정 씨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측 하에 관심의 초점이 됐다. 정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을 물어 정 씨의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노 대통령이 수락하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바로 자신의 선거구였던 곳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입장을 살려주느냐 이런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가지고 사퇴한다든가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부인의 자살 소동 후 정호영 씨는 출마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대구 보궐선거의 열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3월 24일 정호영 씨는 노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대통령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뜻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만다. 대통령 명단 이전에 이미 마음을 굳혀서 올라갔습니다. 현재 심정으로서 저는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호영 씨는 이번 후보 사태가 정 씨의 후보 사퇴를 둘러싼 해프닝은 정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민주당의 문희갑 4월 초부터 서기원 신임 사장의 취임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았던 KBS 사태는 4월 12일 공권력이 투입돼 노조원들을 연행해 가자 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된다. 노조원들의 요구는 정부의 강한 입김에 의해 선임된 사장의 퇴임이었으나 실상은 방송의 민주화였다. 노조원들은 사장의 취임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방송 구조 개편과 방송 재장악 음모의 의도가 깔려있는 걸로 받아들였다. 제작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30일 다시 경찰이 농성장에 진입해 노조원들을 연행해 갔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여를 끌어온 KBS 사태는 표면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다. (5월 15일엔)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구속됐다. 이 감사관은 5월 11일과 12일 일간지를 통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엄청난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냐 비밀 누설이냐는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공방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93년 9월 서울형사지법은 이 감사관의 행동을 비밀 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다. 이문옥 감사관은 구속 99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은 성인데.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 호텔 23층 창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 20분. 한국, 소련 두 나라 대통령은 누가 먼저랄 수도 없이 동시에 손을 내밀어 두어 차례 흔든 뒤 공식 사진사를 향해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총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어 오는 재단 측과 학생들과의 갈등이 빚은 세종대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재학생의 63%가 넘는 2,965명의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채 유급을 당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는다. 유례없는 대형 유급 사태를 빚은 세종대 사태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커다란 후유증만 남기고 만다.
이해 여름 내린 폭우로 우리나라 백성 중 가장 아름다운 서울 종로구 통이동의 600년생 나무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져 마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통이동 주민들은 오늘 아침부터 백송이 계속 통이동의 수호목으로 동네를 지켜줄 것을 기원하며 토당굿을 지냈습니다. 주민들은 나무를 소생시키기로 결정이 나자 죽었던 가족이 살아난 듯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92년 7월 이 백성은 회생하지 못한 채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다. 노태우 대통령이 8월 13일부터 5일 동안은 판문점을 통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자고 북한 측에 제의하자 실향민들은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기대로 방북 신청 창구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우리 측 방북 신청자 명단 접수를 거절함으로써 머지않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다. (9월 5일부터)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북측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성과를 떠나서 이번 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가장 긴급한 문제는 유엔에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문제,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하는 문제. 이후 10월 평양에서는 2차 고위급 회담, 12월 다시 서울에서 3차 회담이 열려 이 해는 남북 간 대화가 가장 활발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9월 9일부터) 꼬박 사흘 동안 서울과 경기 지방엔 큰 비가 퍼부었다. 때 아닌 가을 폭우로 수도권 도시들이 수중 도시가 된 가운데 많은 피해가 잇따랐다. (65년) 만에 한강 수위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행주대교 하류의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경기도 고양군 일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이번 호우로 사망자만도 80여 명, 5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9월 22일엔) 제11회 아시안게임이 북경에서 개막됐다. 한국 선수단 임원단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한 선수단이 들어옵니다. 이 대회에는 북한도 참가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어울려 공동응원을 펼치는 등 경기장 안팎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무르익어가는 남북한 화해 무드를 실감케 했다.
이제는 북한 선수들의 실력을 한번 10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물꼬도 트여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통일 축구가 펼쳐졌다. 한동민 선수의 헤드슛 골! 드디어 17분 만에, 전반전 17분 만에 구상범의 프리킥. 네, 얼마 만에 보는 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서로 운동. 경기가 끝난 후 남북한 선수가 유니폼을 서로 바꿔 입고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순간 아니겠습니까? 관중들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이 감격은 길이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만남. 윤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은 또 한 차례 파문을 몰고 왔다. 일개 사병의 폭로는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보안사의 정치 사찰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윤 이병은 시국 사건에 연루돼 보안사에 연행된 후 수사 협조를 해왔다면서 컴퓨터 디스켓 등 증거물들을 제시했고 그 관계 자료에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문제는 곧 정치 쟁점으로 부각돼 보안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자 처벌, 진상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고 당황한 청와대 측은 문책 인사를 단행하는 등 뒤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흉악범죄를 소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강력범죄는 고개를 숙일 줄 모른 채 11월 10일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일가족을 생매장한 범인이 검거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고맙다.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있어. 다 됐어. 이제 방송 자. 12월 27일엔 기결수 3명이 탈옥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긴장시켰다. 이 중 1명은 경찰에 검거됐지만 나머지 2명은 권총을 머리에 쏘아 자살함으로써 탈주국은 32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어느 해보다도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했던 1990년이 저무는 가운데 서울에선 남북 음악인들이 함께 꾸미는 송년음악회가 열렸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노래했고 그 노랫소리는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 마음에 희망으로 울려 퍼졌다.